구티비 미디어 선교 특별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지난 4일 막을 올렸습니다. 벌써 2회까지 방송됐는데 은혜와 감동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40년 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화풍에 담아온 이요한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최근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댄스 대회에서 백성예술대학교 실용댄스팀이 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구티비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4일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올해는 구티비의 다양한 미디어 선교 사역과 함께 구티비를 통해 전해온 사연으로 촬영 현장엔 은혜와 감동이 넘쳤다고 합니다. 조희영 기자와 오형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총 4부작으로 편성된 구티비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 특별 후원 방송이 지난 4일 막을 올렸습니다. 첫 방송에서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을 비롯한 동역자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연이 소개돼 출연자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냥 제가 너무 행복했었던 시간이라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 감동들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글로벌 선교방송단 10기 주사랑교회 김명길 목사는 가족이 모두 장애를 지니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으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구티비는 이날 김명길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를 천사 후원교회로 지정해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90세가 넘은 고령에도 글방단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봉화 척곡교회 김영성 장로도 출연해 구티비 보도 이후 받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밤챈 시골의 교회도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좀 비춰서 기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구티비가 제작한 앱을 활용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명수 선교사의 이야기도 소개됐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현욱 아나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선교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미디어는 동시간대에 정말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나 말씀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더 전할 수가 있겠구나. 구티비는 10월 한 달을 천사 후원의 달로 지정하고 시청자가 구티비 미디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방문하지 못한 성도들도 화상으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특별 후원 방송 2부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닥쳤지만 구티비 미디어 선교로 힘을 얻고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아들 도해찬 군을 먼저 떠나보낸 도바울 선교사 부부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촬영장은 순간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다 숨진 예찬 군의 안타까운 소식은 구티비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사연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사연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전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구티비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실체를 보도하면서 겪은 뒷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신천지 앱을 단독 보도한 윤인경 기자는 밤늦게 협박 문자를 받기도 한다며 기자들이 안심하고 취재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단에 빠졌다가 탈퇴한 안소영 씨가 출연해 이단의 폐해를 직접 전달하면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기대했던 것보다 여러 사람들의 그 사연을 접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지 더 많이 느끼고 은혜 받고 또 도전도 되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패널로 출연한 크리스천 연예인들은 구티비를 통해 알려진 사연들은 시청자의 관심이 없었다며 자칫 묻혔을 수도 있다며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미디어 매체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일일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손뼉을 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행복해할 것이고 그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진짜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송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원 방송에 기꺼이 참여해준 MC들은 미디어 선교에 필요한 시청자들의 후원을 요청하며 제작진에게 좋은 방송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굿TV에서 이런 미디어 선교 후원 방송도 하고 있지만 어떤 미디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만큼 많은 우리 또 성도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부분에서 정말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이 또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좋은 방송들을,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우리 굿TV가 좀 더 재정적으로도 탄탄해지고 더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굿TV 굿이에요. 굿TV 미디어 선교 특별 후원 방송은 총 4부로 편성되며 온라인과 ARS 전화는 물론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후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우연히 마주한 성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 40년 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화폭에 담아온 작가가 있습니다. 성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까지 그려낸 작품만 수백 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나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색색의 물감과 붓이 늘어선 작은 화실. 캔버스에 정교하고 섬세한 붓놀림으로 성경 속 한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려온 이호환 화백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나고 자란 이 화백이 성화를 그리기로 마음먹은 건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견습생 시절 우연히 들른 전시회에서 세계적인 성화 얀바네이크의 수태고지를 보고 나섭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재주를 주시면 저 얀바네이크와 같이 재주를 주시면 나는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요. 10년 가까이 홀로 성화를 그리던 이화백의 작품은 성화 캘린더 제작사인 진흥문화사 박경진 회장을 만나면서부터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너무 인상적이고 내 마음에 탁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 그린 분이 누구냐라고 해서 수소문에서 찾아서 간 곳이 아무도 찾지 않는 경기도 야탑 산골짜기 천락에서 그림을 그리던 이화백은 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서울 진흥문화사 건물로 자리를 옮겨 성화 그리기에 매진했습니다. 이화백은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중 신약, 그중에서도 사복음서에 집중했습니다. 성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 사역,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까지 40년간 그려온 작품을 담은 성화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40년간 고집스럽게 성화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서미술관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명실공히 성서미술관을 만들자. 왜 성서미술관을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생애 일대기를 보는 게 전도요. 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화백은 우리나라의 교회 규모에 비해 청장년,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독교 문화가 적은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 시대의 성경을 보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서미술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K-팝의 인기에 힘입어 실용 댄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석예술대학교 학생들이 최근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댄스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됐는데요. 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싶다는 백석예대 실용댄스팀을 김민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춤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이들은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과 학생들로 구성된 댄스팀 BDO입니다. 팀명 BDO는 백석예대 댄스와 오마이갓을 합친 이름입니다. 올해 여름 결성된 BDO팀은 지난 8월 세계 최대 규모의 춤 대회인 힙합 인터내셔널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쟁쟁한 프로팀을 제치고 우승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발전은 힙합 인터내셔널의 세계대회에 진출할 수 있는 팀을 선정하는 대회로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BDO팀은 10점 만점에 7.84점을 받아 성인 일반부에 참가한 7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 따르면 비디오팀은 군무에서 돋보인 팀워크, 3가지 이상의 댄스 장르를 혼합한 기술을 퍼포먼스에 적절히 녹여내 실력을 뽐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팔을 사용하는 동작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 의상적으로 팔에 토시를 한다든지 다양한 특기를 보여주기 위해 테크닉을 사용하기도 하고. 비디오팀이 구성돼 연습을 거쳐 영상을 제출하기까진 단 3주가 걸렸습니다. 백성예대 공연예술학부는 실용댄스과가 올해 신설된 학과임에도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건 현직 전문 교수진과 학생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훌륭한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많이 들어왔고요. 학생들이 학교를 이용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훌륭한 교수들이 지금 저희 과를 맡아서 지도하고 계신 게 현재 백성예대 비디오팀은 내년 8월로 예정된 힙합 인터내셔널 월드 파이널에 나가기 위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 파이널은 매년 60여 개국에서 4천여 명의 댄서들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비디오팀은 성인 일반부의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인원이 팀을 이뤄 군무를 펼치는 메가 크루사이드 부문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이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메가크루는 10명에서 40명까지 인원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간도 맞추고 합도 잘 맞춰가지고 앞으로 국내외 무대에서 춤으로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백성예대 실용댄스과 학생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계도 기간 이후인 다음 달 13일부터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계적 그룹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 첫날인 5일 청약 개시 1시간 만에 증거금이 2조 원 이상 모였습니다. 빅히트는 이날 오전 10시 4개 증권사를 통해 일반 공모 청약을 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100대 1을 넘어서며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일반 공모 청약은 오는 6일까지 집행되며 빅히트는 이틀간 일반 청약을 거쳐 오는 15일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량이 지난해보다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게소 실내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면서 휴게소 매출도 60%가량 급감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석 명절 일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지난해 추석보다 10.7% 감소한 454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일평균 휴게소 매출액은 38억 원으로 지난해 추석에 비교해 6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전파 가능성과 관련해 고향이나 여행지를 방문한 국민은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0월 11일까지는 코로나19 특별 방역기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12명이 발생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재외동포 여러분은 현지 사회에 기여해 튼튼히 뿌리내렸고 거주국가의 가교 역할도 훌륭히 수행했다며 이역만리에서도 대한민국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5천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분석 결과 국가 부채는 2,198조 원, 가계 부채는 1,600조 원, 기업 부채는 1,118조 원으로 합치면 4,916조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1,600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84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서일까요? 아니면 입원 후 외출하는 돌발 행동을 보여서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 이후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의 설문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51%, 트럼프 대통령은 41%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이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초반의 우세를 계속 지켜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온 남성이 징역 60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엘라베마주 북부 연방지법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살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매슈 타일러 밀러에게 징역 600년,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밀러는 지난해 2월 체포되기 전까지 아동 성착취물을 102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의 환경오염원 배출이 감소하면서 중국 주요 도시의 공기질이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337개 주요 도시의 공기질 개선 달성률은 올해 8월 기준 86.7%로 전년 동기 대비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인민일보는 공기질 개선 원인으로 공기정화 시설 설치와 현장 감독 강화 등을 꼽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중국의 생산 차질 등이 공기질 개선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미 페루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부터 K-팝까지 다채로운 모습을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방송됐습니다. 주 페루 한국 대사관은 개천절인 지난 3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페루 공영방송에서 한국과 함께 나누기가 방영됐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의 아름다움과 한식, 국악, K-팝 등의 한국 문화와 수교 57년을 맞는 양국의 관계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는데요. 대사관은 이번 방송이 한국에 대한 페루 국민의 이해와 호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서 중국의 관광산업도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 연휴 중 첫날간 국내 여행을 한 사람은 4억 2,5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8.4%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CCTV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일 중국 국내 관광 수입은 3,120억 2천만 위안으로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휴 기간 전국 관광지 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회 소식을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NGO 다일 공동체에 소속된 밥퍼 나눔 운동본부가 소외 이웃들에게 명절 선물 키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키트는 에스겔 선교회와 소망교회 등 각처에서 모인 후원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에스겔 선교회 김동호 목사는 직접 밥퍼를 방문해 이웃들에게 키트를 나누었으며 이웃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선교사와 동포들에게 마스크 등 방역 물품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사단법인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1,0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마스크 후원식을 가졌습니다. 후원 이사장에 취임한 김희선 장로는 세계 선교와 교회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해 심부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후원된 마스크 역시 해외 선교지와 해외 동포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보낼 계획입니다. 2021년 기독 신춘문예가 참신하고 역량 있는 기독 작가의 작품을 공모합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기독 신춘문예는 한국 기독교 문학의 신인 작가 등용문으로 그동안 100여 명의 신인 작가를 발굴하며 기독 문학의 부흥과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모집 부문은 시, 단편 소설, 수필 등 3개 부문으로 11월 27일 금요일까지 접수합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결연아동의 김치를 지원하는 기대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아대책의 결연아동 가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결연아동 가정이 김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기아대책은 올해 조선 한부모 가정을 우선으로 전국 900개 결연아동 가정과 20개 아동복지시설에 총 1,000세트의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구TV가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미디어 선교를 위한 특별 후원 방송을 진행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한 미디어 선교 사역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